김정준의 야구수다 39회 시작하겠습니다. 캐스터 조진성입니다. 타석에는 김정준 해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뒤에서 화이팅 내봐야 잘 안 들어가더라고. 네. 근데 여기다 대고 화이팅 넘치게 하면은 너무 크게 들어가요. 알아서 하세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예. 뒤로 빠지는 거예요? 예. 처음에 아. 그 오프닝 할 때는 살짝 뒤로 빠졌다가 항상 반장님이 좀 빠지긴. 예? 왜요? 반장님이 편집도 네. 좀 허술해졌고. 근데 반장님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상균님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오디오 편집도,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올려야 되지만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영상 편집을 몇 번 해봤는데, 와,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유튜브 힘들어요. 예. 아유. 그래서 아마 그 하나를, 그러니까 한 몸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돼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또 빨리 올려야 되는 것도 또 이 팟캐스트의 또 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예. 예. 다 이해합니다. 반장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요즘 반장님이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두산이 이거 뒤집어서 이제 매직 넘버가 두 상께 됐어요. 그렇죠. 예. 예. 오늘의 우리의 주제는 두산과 SK. 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거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우리가 월요일날 지금 2시니까 예. 자, 운명의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한 9시간? 2시니까 한 8시간 반 지나면 예. 운명이 어느 정도 갈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과연 오늘 결정이 날 것이냐, 내일로 갈 것이냐 내일로 갈 것이냐. 궁금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주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댓글 소개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이 많습니까?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 오픈 카톡방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실시간으로 다 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은 몇 개 가져올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앞에 저희 메인 주제 하기 전에 너무 썰을 많이 풀어버리면은 약간 좀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인정합니까? 근데 예, 산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그 의견을 저희가 수렴한다, 듣는다, 우리 소통하는 방송이다. 이런 걸 또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또 소통 창구이기도 해요, 사실은. 참 영혼이 맑아. 제가 예전에 술을 안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영혼이 탁하지 않아. 맑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이번 주에 약간 그런 거 올라왔었잖아요. 그 전상균님 딱 모시고 났더니 약간 그거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대다수였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네네네. 예,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게 막 너무 싫다라기보다도 사실 이걸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본인의 뜻과 좀 달라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소통을 해드리니까 수긍하시고 또 다시 또 응원해주시고 이러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네. 맑은 영혼을 예. 따라가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정화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댓글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셨는데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숙부진님. 전상균님 나오는지 몰랐는데 팬 팟캐스트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또 김정준 의원님 잘 듣고 있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야잘잘 그 LG 트윈스 팟캐스트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세요? 전상규 씨한테는 비밀인데 예. 얘기를 안 했는데 그날도 끝나고 술을 같이 드시고 가셨거든요. 네네. 나만 남겨놓고 혼자 먼저 갔어. 근데 뭐 하여튼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들어봤거든요. 일부러 들어봤는데 야, 이거 진짜 오디오가 빈틈이 없어요. 여기서 치고 들어오고 저기서 치고 들어오고 하는데 좀 뭘 느꼈냐면, 야, 이제 진짜 LG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였구나. 그리고 야, 진짜 드립력들이 대단하시다, 이런 거 느꼈고, 우리 방송에는 적용시킬 게 뭐가 있을까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절대 안 돼. 야, 일단 저희 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맞다. 예. 사실 원래 오늘 저하고 김유정 기자님하고 같이 하기로 하셨는데 네. 김유정 기자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리를 좀 다치셔서 아이고. 오늘 병원에 입원하셔야 된대요. 아이고. 그래서 부득불 오늘 못 나오셔갖고 계속해서 두 번째 펑크 낸 거잖아. 네. 잘라버리려고. 걱정되는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니고요. 빨리 다리 나오셔서 네네. 우리 빨리 모여서 그러니까요. 입하고 해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걱정됩니다. 빨리, 예, 얼른 나으시기 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막 큰 사고가 아니어서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이고. 큰 사고예요. 큰 사고예요. 네. 발 조금 다쳤다고. 다리 예. 다리 다쳤는데 예. 수술도 하셔야 될지 아 그래요? 모르겠는데, 예. 제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예, 어느 정도인지 얼굴 몰랐는데 맑은 영혼 얼굴 빨개지지 말고 예. 다음으로 너무 너무 당혹스러웠네요. 예. 아무튼 빠르게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발 짚고 나온대요. 네, 다음에.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진짜 큰 사고였네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든가 예. 찾아가는 방송 한번 하든가. 저 장비 다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이거 녹음할 수 있는 장비 다 있습니다. 아, 맑은 영혼 진짜. 예. 자, 아무튼 김유정 기자님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바이바이님입니다. 편파 특집으로 미리 경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특집 너무너무 좋습니다. 조용히 들었었는데 항상 잘 듣고 있는 거 인증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김유정 기자님 덕분이에요. 예. 예, 탓이라고 하긴 그렇고 예. 덕분에 갑자기 전상규님을 사실 대타로 불렀거든. 네. 근데 생각보다 대박이었습니다. 예, 엄청나게 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딱 요 정도만 방송하지. 예. 아, 근데 LG 팬들은 어저께 이동현 선수 예, 맞아요. 은퇴했잖아요. 아주 뭉클해 하시더라고요. 예. 동크라이 라켓. 네. 예. 근데 다들 남다르시더라고요. 뭐 각 팀마다 팀을 정말 사랑하시는 로얄 패밀리들은 남다르긴 하지만 LG도 뭐 크게 못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진짜 LG 팬들의 그 감동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 근데 오픈 카톡방에도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더 웃겼던 거. 예. 차명석은 거기서 왜 우는 거야? 못하는 게 없으세요. 우는 것까지 잘하십니다. 아, 진짜 예. 남자가 눈물을 흘릴 때 예. 안 흘릴 때를 잘 알아. 아무튼 요즘 이미지날 정말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키드첸코님, 상규님이 여기까지 진출을 크크크 하셨고요. 이쁜 민채 아빠님께서는 와 전상규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네. 예, 아주 많은 분들께서 또 전상규님과 함께하는 저희 지난번 방송 38회 아주 사랑 많이 해주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잠실 레미안님께서 오재일 선수, 같은 팀 선수들 사이에서도 별명이 오마산이라던데 오재일은 마산만 가면 정말 미쳐 날뛰네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나 봅니다 하셨습니다. NC전. 아구찜이 잘 맞나? 사실 마산 아구찜은 서울에서 먹는 아구찜하고 많이 달라서 네. 웬만하면 입에 안 맞는데 그래요? 잘 맞나? 그때 NC전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NC 투수들하고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리고 또 예,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별명이 오마산이라는 거 별명값을 지난번에 제대로 했습니다. 자, 독사 황가님, 월 화요일 경기 한 놈만 판다가 쉬었네요. JJ 위원님 어디 아프신 건 아니겠죠?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아팠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 개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끝? 끝까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었고요. 뭐 지금 다 오셔서 다시 또 계속 제기하셨으니까 아프신 건 아니었다는 거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문식님, 신경영 코치가 일본 고교 야구로 연수 간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범호 선수나 이진영 선수처럼 감독님이 주선해 주신 건가요? 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놈만 판다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신경현 코치의 지인분이 해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혈액형도 LG님, 혹시라도 와일드카드 전망을 하게 되신다면 제발 NC의 우세라고 해주세요. NC의 양의지보다 JJ님의 흑마법 위력이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3년 만에 가을 야구인데 오래 보고 싶습니다. 가을 야구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한 시즌 마치시길 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5등, 4등, 3등 결정이 났고 자, 오늘이냐 내일에 2등이 결정되고 1등이 결정되니까 LG가 사실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두산전이 꽤 재밌겠다 생각을 했는데 LG도 좀 그 오지환 선수 때문에 좀 걱정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와일드카드 프리뷰는 제가 단독으로 하든가 시간을 따로 잡든가 시간이 좀 애매해요. 와일드카드는. 그래서 그 상황이라서 그때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밑에서 또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일날, 3일날이잖아요. 3일날인데 한 경기만 하는 거라서 또 타이밍 잡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슈퍼노바님. 선수들 부상 소식을 들으면 팀을 떠나서 마음이 철컹철컹 거리는데 의학 용어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 되시면 가을 야구를 앞둔 각 팀별 선수들 부상과 영향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오늘 올라왔어요? 아니요. 이거 어디였더라? 오픈 카톡방인가? 어디에 있었던 건데 예. 제가 요거 보고서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주위에 아시는 의사분 중에 그 친구분 중에 야구 팬이 있으시면 한번 모시고 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의학 용어 특집. 선수들의 부상 얼마나 심각한 건가. 제가 안과 의사는 아는 분이 있어요. LG 팬이세요. 이분도 대단하세요. 예. 네. 안과 의사는 아는데요. 예.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거 의학 용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토미존 수술. 토미존이 뭐야? 무슨 뭐 스쿨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 네네네. 네, 이런 거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 반장님 듣고 계시죠?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노바님이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 뱅크신 것 같아요. 예, 항상 이렇게 좋은 컨텐츠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아까 슈퍼노바님 질문이에요? 네. 이게 오픈 카톡방에서 본 건지 제가 댓글창에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 전날 항상 이렇게 다 정리를 해오거든요. 질문을. 근데 전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확실히 맑은 영혼이야. 네. 열심히 하죠. 제가 그 구멍가게라고 하셨잖아요. 예. 구멍가게 맞아요. 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맞죠? 예. 이런 쪽으로 좀 키우기 위해서 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치열한 선두 싸움, 과연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빠밤으로 정해봤습니다. 막막하다 진짜. 예. 네, 정말 영유혁 감독 입장에서는 막막할 거야. 네. 네, SK 선수들도 정말 막막할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상황이 뒤집어지나? 9경기 차이 아니었나요? 네, 9경기였다 그러더라고요. 예, 8월 예. 15일 날까지. 예. 네. 근데 가장 많이 7게임 반까지 전 기억을 해요. 예. 그러니까 SK가 8월 25일 날 24일까지죠. 24일 날까지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문에 아까 미디어에 소개된 건데 캡틴이었죠. 이재원 선수가 5연승을 하고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게임을 이기고 예. 일요일 날 게임을 졌어요. SK가. 그래서 5연승 끝나고 일요일 날 그날 이제 김광현 선수 선발 등판이었거든요. 네. 기아전이었는데 그날 게임을 지고 5연승보다 오늘 게임 진 게 아쉽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4연패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25일부터 31일까지 SK는 1승 5패였고요. 예. 두산이 5승 1패였어요. 그래서 그 8월 24일이 끝난 시점에서 7게임 반 차였거든요. 이때 게임 차가 4게임이 줍니다. 예. 여기가 컸어요. SK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9월달로 들어가거든요. 예, 9월달로 넘어가는데 9월달 넘어갔는데 SK가 다시 2연승을 하는데 비가 옵니다. 예. 그때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비가 오면서 예. 그 두 게임을 이기고 연패를 끊고 두 게임을 이기고 타느냐 했더니 아주 비가 쑥 내려오면서 이보다 더 차갑게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SK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어떤 단초는 저는 가장 그 7게임 반에서 8월 25일서부터 9월 1일까지 두산은 5게임 5승 1패, SK는 1승 5패. 여기서 3게임 반차로 줄어들었던 게 이게 우리가 그냥 SK는 당연히 한 번쯤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컸던 그 포인트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날서부터 오늘까지 21게임이거든요. 예. 8월 25일 이후부터 21게임인데 21게임이라는 게 그 기존에 이제 선발 피차들이 있거든요. 김광현, 산체스, 소사 그리고 문승원, 문승원, 박종원 이렇게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SK가
타자들이 못 치는 건 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바뀜이 없었어요. 예, 계속 못 쳤으니까. 네. 뭐 계속 못 쳤는데 지금 조금 더 못 치고 있을 뿐이지 못 친 거는 계속했는데 결국 이게 올라오는 곡선을 못한 것도 뭐 문제긴 하지만 그보다 일단 선발 피차들이 특히 제가 왜 8월 25일을 기준점으로 삼았냐면 이날부터 김광현 선수가 5번 게임을 던지거든요. 예. 지금까지. 예. 오늘 던지니까 오늘이 6게임째인데 8월 20일 날 김광현 선수가 승리를 하고 네. 다음에 그 다음 승리가 올라간 게 9월 25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이스가 플러스 1승을 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네. 5게임 나가서 3연패 당하고 두산전 2차전에 나가서 더블헤드 2차전 나가서 잘 던졌는데 게임 지고 그리고 나서 삼성전에서 게임 이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달이 넘게 에이스가 승을 못했다는 게 이게 팀 사정이 얼마만큼 안 좋았는지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타이밍 딱 그 경기가 딱 아직도 제 머릿속에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재원 선수의 그 표현도 그랬고 그런데 그 인터뷰 자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심하는구나, 긴장하는구나 그랬는데 그 긴장도가 글쎄요 좋은 쪽으로 갔는지 나쁜 쪽으로 갔는지를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나쁜 쪽으로 온 거죠. 예, 나쁜 쪽으로 오면서 결국 김광현이 못 이겼고 산체스가 못 이기고 산체스도 6번 나가서 본인은 2승, 팀은 3승 그리고 3패예요. 예. 소사도 9월 2일 날서부터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종훈 선수 한 번도 못 이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너졌는데 자 반면에 두산은 8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두산도 오르고 내리고를 했어요. 그 와중에 한 달 안에. 그런데 두산은 24게임이었거든요. 그 선발 피차들이 메워준 그 게임 수가. 근데 16승 7패예요. 그리고 린드블럼이 그 와중에 여기는 린드블럼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6번 나가서 한 번 1승 올렸고 나머지 2게임은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린드블럼도 사실은 한 달 동안 그렇게 좋은 페이스는 아니었지만 나머지 피차들 이용찬 그다음에 프랭코프 유희관 이 선수들이 올려준 승수가 9승이에요. 9승. 거기에 이제 이영하 선수가 3승이니까 12승을 이 선수들이 올려준 거거든요. 이 선수들만.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두산의 반등 여지를 갖고 있었던 요소들 프랭코프나 이용찬이나 유희관 이런 선수라고 반대로 이게 SK 입장에서는 초반에 많이 이겼던 부분들이 후반에 어느 정도 균형감을 찾아가는 어떤 내리막선, 내리막길 이 곡선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3게임 반차로 9월 1일 날 줄어들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SK가 6연패에 빠졌었는데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나머지 승수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두산이 매직 넘버를 뺐었잖아요. 일요일 날. 그렇게까지 좀 물리게 됐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은 김광현이라는 선수가 한 달 동안 1승도 못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걸 보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SK가 왜 졌을까 라는 생각에서 보면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20일 날 이기고 9월 25일 날 이겼으니까 이거는 좀 에이스가 나가는 게임은 잡아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에이스가 나가는 게임이 5게임이 있었는데 한 게임밖에 못 이겼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광현, 산체스가 나간 11경기에서 3승, 4승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게 결국은 두산한테 잡히는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김광현과 산체스 이 두 에이스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에이스 역할을 못 해주면서 패배를 했던 게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거와 이제 또 별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펜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제 내야진에서도 또 실책도 많이 나오고 뭐 방망이도 좀 식어 있는 듯한 느낌 많이 들었고요. 좀 이제 그 선발 투수의 문제 말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불펜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즌 초반에는 정말 뭐 그 하재훈 선수를 위시해서 엄청난 그 세이브, 엄청난 그 위기 관리 능력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꾸역꾸역 SK가 그때 승수를 계속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에 들어서는 좀 달라졌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3명 저희들이 얘기하는 서태훈, 예, 서태훈의 그 조합이 깨진 가장 큰 부분은 일단 김태훈이 조금 많이 흔들렸고 예, 김태훈 자체가 방어율이 거의 한 2점대가 올랐으니까 후반기에만 전반기에 3.26이었는데 3.08이었는데 후반기에 5.35니까 김태훈 선수가 나빠진 부분은 충분히 SK한테는 좀 큰 충격일 가능성이 있고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SK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게 예. 물론 이건 연기혁 감독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SK가 준비한 야구는 8월, 9월이 포인트가 됐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선발 피차들을 그렇게 해서 컨트롤 해왔고 또 불펜 피차들도 사실은 승부수에다가 승부처에 왔을 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절해주고 관리해주고 이 패턴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아니면 감독의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관리해서 내가 힘을 쏟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1년 동안 토탈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그래서 승부수를 어디서 던지려고 하는데 이게 아닌 거지. 네.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게 아닌 거죠. 그거에 딱 맞는 건 지금 서진용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예, 1년 동안 토탈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SK가 왜 잘 나가느냐를 했을 때 서태훈의 1이닝 원칙, 영기혁 감독의 1이닝 원칙, 이틀 안 던지 뭐 3연도 안 시키는 원칙,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선수들을 관리해주고 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8월, 9월 승부처가 왔을 땐 힘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비축되겠던 힘이.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게 시키라고 이제 관리시켜 준 거니까. 근데 그 힘이 그냥 숫자였을 뿐인 거지. 음. 사실 선수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팀 안에 있지 않으면 좀 잘 모르는 부분. 이 선수들이 어떻게 스스로가 관리를 했고 루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물음표예요. 네. 네. 그럼 피칭 파트에 대한 물음표가 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재헌 선수는 우리가 더 이상 바라면 안 되는 이 이상 어떻게 더 네. 하재헌한테 욕심을 내요. 여기까지라고 이것도 너무 감지덕지한 부분인데 뭐 김태훈이라든가 서진용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36세이브 해주면서 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선수였던 선수가 팀의 마무리를 하면서 36세이브를 해줬다는 건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했다라고 볼 수. 오히려 이제 이미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이제 나머지 포스트 시즌 때 어떻게 컨디션 관리를 더 해서 스피드를 좀 올릴까. 이게 과연 제가 요즘 보는 하재훈 선수의 문제는 과연 체력의 문제일까 아니면 물론 그 피로도의 문제일까는 이게 누적된 피로도는 뭐 사실상 그 만연돼 있는 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선수들이. 네. 근데 이게 하재훈을 보고 있으면 투구 동작 자체가 룻굿 플레이굿에서 룻굿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공이 안 가요. 네. 힘의 차이보다 힘도 분명히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이 선수가 룻굿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공이 안 간다. 스피드가 안 생긴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게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올 초에 던졌던 하재훈이라는 어떤 그 처음에 있던 그거에서 날 것에서
조금 수정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재훈 선수가 팔 쪽에 부담이 많이 가니 조금 수정을 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러나 하재훈한테 더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서태훈의 플러스 알파 이제 정영일이라든가 예. 나머지 선수 한 2-3명 정도가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됐어요. 네. 뭐 신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박희수라든가 물론 박희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계산 이상은 좀 무리하게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카드긴 하지만 그래도 박희수 거기에 이제 정영일, 신재용 그다음에 뭐 박민호 뭐 이런 선수들 김주환 이런 선수들이 뭔가 플러스 알파 돼서 한 3장 정도가 더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사실은 SK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SK가 치고 나간 건 맞다. 투수 쪽에서. 그래서 치고 나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김광현이 전반기에 11승 3패를 했다. 근데 후반기에 5승 3패를 해서 16승 6패를 만든다. 이건 김광현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1이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광현이 평년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산체스도 지난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반기에 단 13승 2패를 했는데 후반기에 4승 3패를 했다. 그래서 토탈 17승 5패다. 이거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단 하나 좀 걸리는 건 박종훈이 후반기에 1승 7패는 좀 컸다. 라는 부분이 있고 문광훈은 또 문승원 자꾸 문광훈이라고 한다. 문씨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문승원은 후반기에 더 좋아서 6승 4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숫자상으로는 큰 문제점을 찾기는 어려운데 상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발 피차들 쪽에서 특히 김광현이라는 에이스가 나가는 게임은 SK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상징적인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게임들을 해왔고 또 김광현 선수가 그런 게임들을 좀 만들어 왔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게 이제 방심인지 아니면 적응인지 젖음인지 뭐 매너리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게임들을 놓친 게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고 반면에 제가 두산을 반등의 여지로 삼은 건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건 뭐 이 정도 해줘야 될 선수들이 전반기에 이렇게 못했으니 어떤 계기를 맞게 되면 분명히 이 선수들은 올라올 것이다. 이건 뭐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계속 지켜보고만 있어도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그렇게 됐어요. 두산은. 타자들도 그렇고 특히 투수들도 사실 유희관하고 이용찬이 전반기에 6승 7패, 3승 7패예요. 당연히 후반에 유희관 볼 정신 이렇게 집중 가지니까 5승 1패했고 이용찬 4승 3패고 후렌코프 안 좋았는데 4승 6패였는데 후반기에 5승 2패고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 흐름을 두산은 가질 거였고 SK는 사실상 영기혁 감독이 이런 흐름을 예상을 했다면 8월 9월 달에는 치고 나가야 될 힘이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안 간 거지. 뭔가가 이게 안 맞은 거죠. 영기혁 감독의 입장에서는 시즌 초서부터 투수들을 이렇게 관리해 줬으면 8월 9월에도 시즌 초와 별 차이 없는 부분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숫자에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그 부분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건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불펜도 사실은 뭐 서태훈 중에 하재훈 그렇고 서준용 그렇지만 김태훈 정도가 사실 마무리로 시작해서 불펜으로 돌아가서 그러고 나서 힘을 못 받는 부분은 이제 김태훈은 2년째 그런 그 패턴이니까 딱 이제 거기가 이제 김태훈의 이제 선이 한계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김태훈에 대한 가치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조금은 내려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코드로 따지면 키워드로 따지면 사실은 SK 입장에서는 운이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흐름에서 결국 몇 게임이 아니잖아. 예. 예, 게임 차가 결국은 동률이 되면 승자승 원칙에서 두산이 우승하는 거 정도까지 몰려왔으니까 결국은 이게 제일 컸던 건 두산 입장에서는 매직 넘버를 뺏어온 게 제일 컸거든요. 예, 그러니까 SK 입장에서 제가 한눈만 판단해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반게임 차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예, 반게임 차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리드만 하고 있으면 그게 뒤집기가 쉽지가 않은데 매직을 뺏기게 되면 이 부분은 좀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SK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데 후반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반기 시작하고 두산하고 5게임을 했어요. 5게임을 했는데 1승 4패니까 그것도 배영수가 복구 안 해줬으면 5패야. 그러네요. 5연패 당하는 거였어요. 그 부분이 아마 SK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그러니까 하나는 운도 없었지만 이게 리드하고 있는 팀들이 잘해야 될 건 맞상대 2, 3 바로 밑에 있는 팀들하고의 승차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맞대결했을 때 5할? 최소 5할 연패 당하지 않고 이런 부분인데 일단 거기가 실패를 하니까 이게 결국은 부담감으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키움 전에도 그렇게 SK가 강하지 못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8월 27일인가? 8월 27일 날 잠실에서 소사하고 산체스가 선발이었고 SK는 저쪽은 이용찬하고 아마 프랭크풍가가 선발이었을 거야. 힘이 안 되는데 뭐 SK가 싸움이 안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잠실에서 하니까 SK가 두산한테 힘이 안 되는구나. 밀리는구나. 이게 선수들 사이에도 암암리에 다 있어요. 붙어보니 힘이 안 되는구나. 아마 그때 선수들이 느꼈고 두산은 두산 나름대로 느꼈던 것 같고 두산은 터닝 포인트가 결국 그 더블헤더죠. 더블헤더에서 싹쓸이 승을 하고 나서 8승 1패예요. 8승 1패 1무니까 뭐 제대로 도화선에 불이 붙였고 SK가 기름을 부어준 거죠. 그런 지금 흐름이라서 자, 두 팀이 입장을 바꾸게 된 건 결국 이러한 부분들의 큰 흐름이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냥 뭐 지나치듯 얘기했던 SK 못 치니까 못 치는 거지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두산 이게 아까 이 피차들은 사실상 올라갔다 내려가서 가을바람 붙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피크에 아무리 관리를 해줬어도 그게 아마 계산처럼 그렇게 에너지바가 남듯이 남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투수 쪽은 그렇게 됐고 타자 쪽을 보면 타자 쪽은 좀 반대인 게 사실 제 지로는 8월 9월이 승부예요. 8월 9월 달이 잘하는 선수냐 못하는 선수냐가 이제 딱 티가 나요. 7, 8월 여기서 내려가는 거냐 올라가느냐 날이 더울 때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유지하느냐 그리고 내려가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이게 결국 그 선수의 가치예요. 근데 그 가치는 결국 연습량하고도 이어지거든요. 얼마만큼 준비를 잘했느냐고 관리를 잘하느냐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산이 시즌 초반에 얼마나 헤맸어요. 얼마나 헤맸는데 그럼 이 헤맨 선수들이 올라올 것이냐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두산은 오재일이라는 선수가 중심이 딱 서더라고요. 큰 어떤 상대를 맞던 큰 흐름의 차이 없이 중심을 딱 잡아줬죠. 김재환이 아닌 오재일로 중심을 바꾼 것도 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인데 성공을 했고 여기서 이름을 따지지 않고
김재환보다는 오재일을 중심으로 돌리게 한 것도 뭐 김태형 감독 나름의 승부수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오재일도 아까 뭐 오마산처럼 맹활약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박세혁이라는 선수, 예. 네, 박세혁이 후반기 들어서 달라졌던 모습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산은 김재환이 아무리 못했다 하더라도 부상 복귀 위해 김재환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서 두산은 올라오는 요지들이 있었어요.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이 플러스가 되고 팀이 좋아지겠다. 승부를 걸 만한 뭔가의 카드들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반면에 SK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다 동시에 떨어지는 그 곡선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럼 히든 카드가 뭐였을까? 이 흐름에 분위기를 반전시켜 줄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뭐였을까를 7, 8, 9 때 바라보면 없더라고요. 네, SK는 요때 맞춰져서 누군가가 분위기 반전? 이게 큰 게 아니거든. 중심은 아니야. 중심은 분명히 중심 선수들이 있는데 요 중심에서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선수들의 그 한두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네. 뭐 예를 들면 LG로 치면은 페게로 온 거예요. 네, 페게로 같은 선수, 유강남 그렇죠. 페게로 같은 그 터닝 포인트 정말 못했는데 갑자기 팍 차고 올라가는 선수는 있는 건데 이게 SK 입장에서는 묘수가 안 보이는 거죠. 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은 기존에 있는 선수대로 밑바닥에서 못 올라오고 또 잘하고 있던 선수들은 또 다시 떨어지고 그렇다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누가 왔을까라고 쳐다보면 거기는 정말 이름될 선수가 없는. 예. 자 지금 저희가 SK 선수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1년 내내 고민이 시즌 초 고민이 1년 내내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혁 감독이 인터뷰에다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내온 게 1년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1년이 온 거예요. 예. 네. 뭐 사실 최정이나 로맥이나 지금 이상 물론 지금 로맥과 최정의 숫자를 놓고 보면 특상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 중에서도 A뿔까지는 아니어도 B뿔에서 A는 되거든요. 네. 이 선수들의 숫자가. 그렇다고 이제 나머지 7명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종욱 사실 전반기나 SK의 공격력 중에 이게 되게 웃긴 게 전반기에서 3할친 선수가 고종욱 하나라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SK 입장에서는. 예. 자, 근데 이 고종욱이 이게 또 고종욱 입장에서는 이게 SK가 어떤 게 좀 운이 안 좋냐면 좋은 게 먼저 나왔으면 빨리 나왔으면 뒤 고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시간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우리 한 게임을 놓고 보면 1회 1실점 2회에 한 2-3점 주는 건 상관이 없어. 왜? 공격 기회가 8번이 있으니까. 네. 근데 8, 9에 그렇죠. 2점 줘, 네. 한 점 2점 줘버리면 이거 깝깝하거든. 네. 그럼 고정욱이 수비를 못해. 잘 못해. 누구나 다 알아. 1년 내내 그게 안 나왔어. 고정욱이 수비에 있어서 고정욱의 프로블럼이 이 게임에 영향을 미친 게 1년 내내 안 나오다가 네. 8월달, 9월달 이제 거의 끝나갈 시즌 때쯤에 후반에. 이제 완전히 커 보이는 실책들이 한 네. 2-3번이 나오니까 이 선수도 이제 멘탈이 가더라고요. 네. 예. 사실 공격 쪽에서만 내가 하면 되고 수비 나가서도 큰 프로블럼 없이 프로를 잘 하고 있는데 내가 본 것만 해도 결정적으로 한 3-4개가 나와요. 그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이건 선수 본인도 트라우마오지만 더가웃도 트라우마고 네. 동료들도 트라우마거든요. 우리 팀에서 좌익수를 봐줘야 될 선수가 이런 그것도 이제 팀 공격에 있어서 정말 팀을 이끌어줬던 선수가 저 수비에서 저렇게 해서 이 선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되게 깝깝해지게 되면 이 팀 전체적으로 트라우마가 오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시기가 시즌 초가 아니라 시즌 끝날 때 나오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네. 그냥 밀어붙여야 되고 쓰든지 쓰지 않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깎아내리든지 수비를 안 쓰고 그냥 그걸 손해보고 쓰든지. 그래서 결국은 수비를 못 쓰거든요, 지금은. 예. 못 쓰니까 결국 노수광이 계속해서 수비를 나간 상황이거든. 네. 노수가 정의훈 이렇게 수비를 나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고정욱 선수는 그러면서 이제 안 좋아졌네?
타격까지 뚝뚝 떨어졌네. 지금 봐서는 고정욱이 잘 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잘 칠 것 같지 않은 게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고정욱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자, 1년 내내 문제인 건 사실 투타에 대해서 SK가 지금 같은 야구,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어렵게 된 이 그루를 한 선수를 좁히라 그러면, 고유 대명사로 좁히라 그러면 한동민이에요. 예. 한동민이 결국 팀 안에서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결국 SK가 게임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피차들이. 작년하고 너무 달라요. 네, 달라요. 다르고 한 두세 게임을 이제 순위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봤더니 잘 칠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한동민에 대한 이게 1년 내내 쭉 왔다는 부분이 또 프로세스가 도대체 우리가 바깥에서 봤던 것이 그냥 겉모습이었을 뿐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팀이 전체적으로 잘 나가니까 뭐 가려져 있었던 그렇죠. 것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있었던 것들이 안쪽에서는 결국 보니까 1년 내내 쭉 보니까 한동민이라는 타자가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 달라짐이 없이 오히려 더 나빠진. 그러니까 한동민이라는 선수가 두산처럼 김재환이나 오재일이라는 선수가 오재훈이라는 선수가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뭐 김재호라든가 박세혁이라는 선수가 시즌 초에 안 좋았다면 이게 시즌을 거치면서 올라와 주는 흐름인지 아니면 이게 쭉 나쁜 흐름인지 끝까지, 그러면 기대치는 사실은 그 선수란 한동민이라는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초반에 못했으면 후반에 올라온다라는 기대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전반기가 이 선수가 훨씬 더 잘한 경기들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거지. 답이 안 생기는 거야, 이거는. 진짜 그렇게 되면 결국 SK 입장에서는 못 친다지만 더 못 치게 되는 거죠, 사실. 더 못 치게 되고, 이게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산하고 딱 붙어보니 4게임을 붙어보니 5게임을 후반기에 붙어보니 5게임 다가 힘이 안 되는 거야, 두산하고. 막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그럼 자 막는 거 말씀하셨던 내야들. 그 얼마 전에 그 김성현 선수 엄청 실책하고. 근데 김성현 선수가, 그러니까 SK가 사실 시즌 초반에 계산했던 야구는 이 야구가 아니거든요. 그런 야구를 다른 걸로 메웠을 뿐이지, 메워서 그게 문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론이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 맞는 팀의 사정에서 이겨내고 있었으니까 그건 나름대로 SK의 힘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SK가 시즌 초반 들어가기 전에 세워놨던 플랜하고 SK가 시즌 초에 보여줬던 야구는 좀 다른 양상이었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플랜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의 위기로 치고 그 위기를 넘어갔으면 이게 개선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김성현이라는 내야수는 사실상 시즌 초에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김성현이 유격수를 볼 수 있을까? 이건 작년서부터 문제됐던 부분이거든요. 왜 이 선수를 유격수를 써야 되느냐? 없어요, 사실. 지금 SK에서 김성현을 대신할 유격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강승호 선수가 그런 사건에서 펑크가 났고 거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정현이라는 선수를 KT에서 데려왔지만 이 선수가 그 기준점에 못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왔으니까 김성현을 쓸 수밖에 없어. 지금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SK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김창평이라든가 안상현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가면 좋은데 못 가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계산된 부분이었고, 반대 그 옆 동네 이루수 최양이라는 선수가 영기혁 감독이 이제 메인으로 쓰겠다고 강승호하고 붙여놨는데 최양이 계산하고는 다르네. 그럼 이루수가 갑자기 무주공산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루수에 들어간 선수만 5-6명이 돼요. SK는. 이루수 포지션에만 올해.
유격수는 그래도 김성현하고 정현하고 요 정도서 라인선에서 묶었지만 네. 근데 결국은 SK가 이루수가 없어서 그럼 유격수도 없고 이루수도 없다 보니까 이게 서로 영향을 받거든요. 네, 서로 영향을 받아서 결국 내야수들에 대한 문제도 이미 그러면 이제 그거를 메울 수 있는 점수는 득점과 실점이 있으면 SK가 좀 더 많은 점수를 내서 이 실수에서 주는 실점이 가려지게 만드는 야구를 했어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이제 SK가 오는 야구였는데 그런 야구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득점이 실점을 못 가리잖아요, 지금. 네.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SK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SK의 본 얼굴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뭐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운도 좀 따랐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을 잘해야 되는 게 결국 이런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예. 그래서 SK가 지금 모습을 봐서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될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이렇게까지 되니까 뭐 신문 그러니까 오늘 뭐 인터넷에 보니까 프로야구 역사상 첫 번째 비극을 할 것이냐 기적이냐 비극이냐 기적이냐 그 중간에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지금 비극 쪽에 훨씬 가깝지 숫자상으로는. 그 80승에 선착하고 나서 정규리그 우승을 못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 0%를 깨는 건 SK의 전통이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100% 0%를 깬 건 SK뿐이 없어요. 지금 깰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렇죠. 유력하죠. 그게 SK의 전통인가 봐. 이 세상에 100%는 없다. 0%는 없다. 끝나봐야 한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모른다. 그래서 끝나봐야 한다. 결국 끝나봐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면에선 사실 SK가 두산보다 구멍이 많기는 하다. 그걸 이제 영유혁 감독이 어떻게 메우느냐인데 제가 재밌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 자, 그럼 이제 두산이란 팀과 SK란 팀을 한번 들여다보자. 지난해 14게임 반차가 났던 SK와 두산 올해는 서로 이제 동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두산 86승 85패인가? 55패인가? 그 팀, 두 팀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 SK는 영규혁 감독서부터 그러니까 힐만 감독서부터 힐만 감독 때는 좀 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야구계 리그에 프런트 야구에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게 있는 게 제가 제 인스타에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계속 올려놓은 게 있는데, 자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머리도 알고 몸도 아는가?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되는가? 그리고 머리는 모르는데 몸은 되는가? 그리고 둘 다 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가? 이 4단계 중에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 리그의 많은 선수들은 그럼 뭐가 제일 강한 것일까? 자, 머리도 알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제일 강한 거죠. 제일 이상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머리로 아는데 몸이 안 되는 것, 그리고 머리는 몰라도 몸이 되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강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후자가 훨씬 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럼 결국 머리는 모르는데 몸은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SK 그러니까 두산이 머리를 모르는 건 아닌데 스타일 그 두산 야구와 SK 야구가 걸어온 두 길을 보게 되면 SK는 굉장히 그 수치와 숫자하고 가까운 느낌이 들고 두산은 그런 쪽보다는 사람 쪽 느낌 좀 강해요. 근데 이 양쪽 사이에 경험이라는 건 솔직히 뭐 양팀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딱 두 팀을 딱 이미지했을 때 SK는 약간 지금 영경혁 감독의 야구는
계획에다 숫자에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그러면 이쪽은 경험과 네. 사람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 네.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두산 쪽은 사실 체득화된 선수들이 많은 거고 네. 그래서 각자의 것이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고 SK는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팀 안에서 관리된 선수들이 좀 많은 편이긴 네. 해요. 네. 팀 안에서 관리된 선수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숫자에 의해서 관리된 선수들이 많은데 결국은 막판에 위기에 예. 힘을 발휘하는 건 후자더라. 두산이더라. 예, SK가 사실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에서 위기에 닥쳤을 때 이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거니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SK 선수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 역시 몸이었구나. 역시 몸을 무시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딱 지금 양 팀을 바라보면 예를 들면 데이터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두산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SK와 두산을 놓고 봤을 때는 SK가 좀 더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매트릭스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팀 같은 그게 뭐 잘하든 못하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옛날에 내가 했을 때처럼 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두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을 딱 놓고 보면 뭐 그거는 SK 쪽에 더 포장이 잘 돼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그렇지 않아. 김태형 감독과 연기혁 감독을 비교해도 좀 비슷해요. 김태형 감독은 굉장히 그 승부사에서 되게 계산이 되게 빠르지만 구멍도 되게 커요. 스타일 자체가 선굵죠. 선이 되게 굵다기보다 되게 커요. 큰 게 많아요. 빵빵빵빵 던지는 스타일인데 그 빵빵빵빵 던지는 게 되게 빨라서 없어 보이는 것 뿐이지 되게 빵빵빵 돼서 그리고 되게 포기도 빠르고 계산기도 되게 빨라. 근데 이쪽은 그게 그렇게 무슨 플랜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김태형 감독은 딱딱딱딱 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케이스면 영혁 감독은 다 이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미리 해왔던 스타일이야. 양쪽이 좀 달라.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면 위기 때는 이쪽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김태형 감독 쪽이. 김태형 감독도 이제 그러니까 큰 경기 위기. 그러니까 이게 한 시즌을 놓고 보면 8월 24일까지 전까지는 영규혁 감독이 갖고 오는 팀의 스타일이 이상형이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위기가 왔을 때 그 흐름을 깨는 건 어떤 부분에서든지 물론 이제 이게 완벽했다면 뭐 여기까지 안 오겠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깝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거의 이 사람은 조심해서 왔는데 왜 이런 게 왔을까라고 바라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태형 감독은 사실은 3위에서부터 뭐 아픈 애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제 두산 이제 화수분도 이제 끝났네 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네 막 그리고 막 사실 김태형 감독도 지금 올해 끝나고 재계약을 한 해 만에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올해 계약 종료인데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가 없잖아. 우승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끝날 때 와서 이렇게 딱 한 팀이 지나온 길을 쭉 만나서 이렇게 딱 마지막에 딱 만났을 땐 변수가 분명히 있었지만 자 김태형 감독의 야구의 강점 그리고 두산의 야구에 대한 강점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느껴진 건 자 SK를 그냥 상징적으로 머리라고 생각하면 두산은 몸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위기에서는 그라운드에서 표현하는 쪽이 몰라도 좋아. 그러나 표현할 수 있는 게 필요해. 약간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이게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정말 완전 기진맥진해져가지고 정신력 싸움이라고 할 때 그때는 사실은 뭐 무슨 전략, 전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에 그 새겨진 기억? 근육에 새겨진 그동안의 연습을 통해서 그 새겨진 그걸로 거의 승부가 나잖아요. 약간 그거를 좀 크게 좀 멀리 바라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로 지금 생각한다기보다는 일단 그동안의 연습량으로 몸이 가는 대로 해서 좀 된 듯한 느낌이고 또 똑같이 이제 체력이야 뭐 시즌 후반으로 가면은 다들 이제 달리니까 좀 힘든데
SK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관리를 하던 미리 관리를 하고 미리 계획을 세웠는데 후반 가니까 이제 그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미처 관리를 못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예상과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될지 거기에서 약간 좀 오류가 났던 그런 느낌으로 전 다가오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SK는 보호받고 하니까 예. 뭐랄까 이 보호막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야생 동물이 있고 네네. 집안에서 이제 가둬서 키우는 동물이 있잖아. 네. 근데 SK 입장은 사실상 지금 올해 영경혁 감독의 그 플랜 안에서 나름대로 네. 보호받으면서 한 시즌을 지켜왔고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 보호막이 흔들리니까 그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안에서 자생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 김태형 감독은 처음서부터 그런 보호막을 두지 않고 일단 풀어놓고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그거지 숫자상 제일 위에만 쓰면 돼가 김태형 감독의 표현이면 영경혁 감독은 밑에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어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잡한데 이쪽은 단순해.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과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경혁 감독은 모든 걸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가는 스타일이면 이쪽은 납득하든 말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지만 일단 선수가 맨 위에 있는 선수를 쓰는 거야. 그게 진짜 원칙이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날 것으로 만났을 때의 힘은 이쪽이 훨씬 더 세구나. 그럼 이제 SK가 잘못한 건 그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였지. 사실은 이게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건 안 좋은 거였고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허도한 선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 안 받는데 얘한테 전화를 끊고 나서 안 받는 걸 이렇게 딱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SK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얘가 딱 대표적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딱 맞는 게 제가 어저께 딱 이걸 제가 SK야구가 이래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허도한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허도한 선수가 전화를 하고 딱 끊고 나서 허도한이 아마 처음 1군에 왔을 때 안타 3개인가 쳤을걸요? 올해 아마 안타 10개도 못 쳤을 거야 아마. 허도한이. 제가 기록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개도 아마 못 쳤을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시즌 초부터 제가 그 허도한하고 전화를 해서 그냥 농담,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 허도한이라는 선수가 시즌 초와 시즌 후를 비교했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 이거는 좀 팀으로 봐서는 특히 국내 팀 KBO 입장에서 봤을 때 KBO 리그 안에선 허도한이라는 선수가 안타도 초반에 방망이를 못 쳤기 때문에 그냥 못 치는 걸로 끝으로 얘기하기에는 자 그럼 이재원이라는 선수 뭐 결국 이재원의 이제 후반기 플레이가 조금씩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옛날 모습, 그러니까 옛날에 안 좋았을 때 모습이 또 재원이한테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게을러지고 또 플레이 자체가 단순해지고 담백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재원 선수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박경환처럼 이렇게 딱 승부사 기질이 있는 그런 독한 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뭔가 텐션이 계속해서 갔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된다고 냅두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허도한이라는 수직적으로 코칭 스텝이 뭐 말로나 표현으로 아니라 그럼 밑에서 올라와서 찔러야 되는데 그럼 허도한이라는 선수하고 둘이서 나눴거든요. 나눴던 역할이 한 9대1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허도한이라는 선수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 시즌 초의 허도한과 지금의 허도한이 달라진 게 없다. 이거는 팀으로서는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크게 뭐라 그럴까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모자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반대로 한번 들어본다면 김태형 감독이 만약에 SK의 사령탑이었다면 이렇게 지금 허도한 선수가 지금 찾아보니까 올 시즌 안타 10개 쳤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랑 후반이랑 이렇게 좀
공격 쪽에서 이렇게 두각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김태형 감독은 이미 안 썼을 거고. 뭐 안 쓰든지 다른 선수를 쓰든지, 예. 뭐 그랬을 거고. 예. 예. 일단 그리고 이게 그 김태형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거는 이제 표현하기 쉽게 네네.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고, 네. 뭐 김태형 감독도 박수혁을 씌워주기 위해서는 썼을 거야. 네. 그런 카드긴 해요. 네. 예. 허도환이라는 카드 자체가. 근데 허도환이라는 선수를 제가 하나서부터 지켜봤고 올해 SK에서도 쓰는 걸 보고 이 오래 선수가 봤을 때. 네. 그 팀 안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는 봐야 되거든. 어떻게 더 이 선수가 여기서 멈출 게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라오려 그러면 네. 뭔가 플러스 알파를 계속해서 트라이를 해줘야 되거든. 네네. 옆에서 네. 푸시업을 해줘야 되고 밀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그게 본인이 하든가 본인이 올라오려고 하든가 두 번째 아니면 주변에서 괴롭히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뭐 새로운 선수를 끌어오다 올리든가 안 쓰고. 근데 SK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수를 올려서 쓰기에는 수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되고. 네. 그럼 이제 허도환이 공격력이 지금보다 안타 10개 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한 시즌을.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금 한 시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거를 두산 쪽으로 비춰보면 박수혁이라는 선수가 양의지가 나갔어. 네. 박수혁이 들어왔어. 초반에 했어.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예상했어. 네. 해보니까 역시 이 선수가 중반 이후에 힘 떨어지더라. 문제점이 좀 보이더라. 근데 이 선수가 끝에 가니까 다시 올라오네. 이 차이인 거야. 근데 예. 그 다시 올라오는 게 누굴까? 그건 뭐 제일 중요한 건 선수 자신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런 선수들이 두산은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그건 뭐 여태까지 화수분의 그 힘이라는 게 결국은 그게 이제 김현수가 LG 선수들을 자극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 본인 스스로가 올라오려고 하고 개선되려고 하는 의지들이 다 있고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따져보면 SK는 영유아 감독 야구에 가장 약할 수 있는 부분 아킬레스건이 자기 역할론이 있으면 그 역할론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트라이를 주변에서도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근데 영유아 감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올라오게끔 해야 되고 주변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해. 네. 근데 감독은 감독 입장에서 난 이렇게 쓰겠다고 정해놓은 건 있어. 그럼 이제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네. 그 바꿔줘야 되는 거에서 아마도 그 누구도 트라이를 안 했다고 봐. 잘 나가고 있는데 뭘 건드려. 예,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왜 트러블 일으켜? 예. 왜 거기서 노이즈를 자꾸 만들려고 해? 근데 팀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예. 노이즈가 나오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이렇게 딱 쭉 지나쳐 보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왔구나. 근데 이게 사실 한국 시리즈를 먼저 올라간다고 해서 SK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SK가 오늘 져서 네. 시즌을 2등으로 맞추고 플레이오프서부터 해서 한국 시리즈를 올라가게 된다면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가 맞는 건지는 모르잖아 우리는. 네. 근데 이제 아쉽긴 아쉽지. 네. 잡혔으니까요. 일단 정규 시즌 통합 우승이라는 게 제일 큰 목표이긴 하니까. 그리고 제일 유리한 게 정규 시즌 1위이긴 하니까 또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하여튼 SK와 두산이 이렇게 뒤집어진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팀들 롯데나 이제 앞으로 기아나 삼성이나 한화나 이제 새롭게 팀을 리빌딩 네. 그리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팀들은 이 두 팀의 야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LG 케이스까지 더해서. 네. 네, 그래서 잘 더해서 그리고 이전의 왕조들의 모습들도 다 찾아보시면 확실히 이 남들이 걸어온 길들을 옆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면 배울 게 많고 그래서 네. SK 야구가 왜 올해 다운이 됐느냐. 그러면 여기서 그 허도환이라는 선수가 예를 들어서
김성근 감독이었으면 뭐 영혁 감독하고 똑같이 야구했다를 치고 그냥 허도환만 딱 놓고 보면 허도환은 저렇게 편하게 올 시즌을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되든 안 되든. 네. 예. 그러니까 선수 스스로가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약간 옆에서 좀 괴롭혀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셨겠네. 예. 사실은 선수 본인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선수 본인이 안 하면 옆에서 괴롭혀지는 게 맞죠. 감독 입장에서는 감독의 생각을 바꿔주는 건 그러니까 코치가 감독을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독한테 쓸 선수를 자꾸 바꾸게끔 그러니까 밑에서 자꾸 올려보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감독의 생각이나 시야가 넓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여기까지 와서 딱 보니까 오재일이라든가 박세혁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을 이렇게 딱 지켜보면 정수빈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후반기에 차고 올라오는 거, 허경민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차고 올라오는 걸 보면 결국은 그 흐름을 내준 일단 그 흐름의 여지를 남겨준 SK의 가장 큰 잘못은 그 흐름의 여지를 남겨준 부분. 영경혁 감독이 항상 얘기하는 연승 때 긴장하고 연패 때 좀 편하게 해라. 이 부분에서 연승 때 선수들이 풀어진 건 아니지만 아니했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어려운 건데 하여튼 SK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나머지는 결국은 1년을 돌아보면 그 안에서 선수들 에너지가 두산과 SK의 에너지는 좀 다른 에너지더라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키움하고도 연결돼요. 키움도 사실은 못 차고 나오잖아요. 사실상 멤버로 따지고 보면 지금 키움이 훨씬 더 전혀 밀리지 않고 세 팀 중에서 제일 좋을 수도 있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수 쪽은 키움이 지금 세 팀 중에 제일 날 수도 있어요. 야수 쪽 전력은 올해만 놓고 보면. 근데 키움이 못 치고 나오잖아요. 못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런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라는 게 트러블이 없다고 해서 잘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트러블이 있다고 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놓고 보면 두산 쪽은 그런 면에서는 좀 스파크가 튀었던 팀이라면 SK는 그런 스파크가 전혀 없이 정말 잘 굴러왔는데 이게 딱 벽에 부닥치고 보니까 엄청 높은 벽이 있는 거지. 그런 거죠. 너무 잘못 방향성이 좀 안 맞았던 것도 있지. 그러나 이건 모르는 거죠. 하늘만 아는 거지 뭐 피오 갔다가 한국시를 가는 게 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더 SK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한국시를 바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과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SK도 SK지만 두산이 정말 대단한 승부를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 김태형 감독이 이 시즌 초에는 사실은 뭐 두산이 약간 좀 그 지난 해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부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승수를 좀 잘 쌓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재 정규리그 우승 가장 가까이에 있고 참 보면서 느끼는 게 두산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강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강팀 하는 게 아니구나. 또 괜히 강팀의 사령탑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김태형 감독만의 또 야구 철학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또 통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정규리그 우승을 하고 결국에 한국 시리즈에서 뒤집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대로만 간다면은 또 비슷하게 이제 두산이 기다리고 있고 뭐 SK가 올라오게 될지 누가 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과 이제 SK가 만약에 맞붙는다면 작년 같은 그림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다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 지금까지의 그 분석을 보면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더 그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충격을 SK가 어떻게 해소할까도 가장 큰 키긴 해요.
4개월 넘게 1등을 하던 팀이 마지막 그 경기에서 우승을 내줬다. 물론 감독도 받는 데미지가 있겠지만 선수단이나 그러니까 선수, 그다음에 선수 주변 팬들 뭐 전체적으로 그 공기 전체가 흔들리는 그 충격파는 쉽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즌 초반에 이렇게 뒤집은 그렇죠. 거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있는데. 말이 있거든.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가 납득이 안 갔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 앞에 걸 어떻게 생각을 해. 뒤에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에너지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통로가 나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여기서 뭐하다 이런 느낌에서 끝나버리면 다음이 안 나오는 거지. 이거를 다시 뒤집어 엎는 건 정말 대단한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정말 굉장히 가장 무거운 사슬을 하나 묶고 포스트시즌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벼운 운동화 신고 100m 뛰어도 기록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냥 쇠사슬 하나 묶고 뛰는 거하고 똑같거든. 결승전을.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서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중간에 끊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두산은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도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두산도 사실상 지금 두산의 흐름이 좋을 뿐 그게 불펜이라는 부분이 문제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팀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위에 올라가는 세 팀은 누가 우승할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키움 뭐 예를 들어서 밑에서 NC나 LG가 NC와 LG의 와일드카드는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이기거나 무승부만 하면 이기는 LG 쪽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양 팀의 어떤 실력 차를 떠나서 NC가 2연승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 그렇다고 치면 저 와일드카드에서 LG가 올라가서 키움하고 붙어서 키움을 꺾었다. 너무 멀어. 한국 시리즈까지. 가기가 너무 멀고 거기다 이제 오지환이라는 선수가 지금 빠져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불펜 LG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이 상황이 아니거든요. 약간 그 흐름이 끊겼어. 끊겼다가 약간 차가워졌어요. 그 차가워지는 게 언제 이게 일단은 가라앉은 상태라서 이게 어떤 계기로 타고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흐름이라서 그러니까 LG가 한참 좋았을 때 그 분위기는 아닌 건 분명해. 그래서 LG가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위에 올라가는 세 팀 키움, SK, 두산 이 세 팀 중에 한국 시리즈는 누가 유리하다는 아직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용찬이 팔꿈치 오늘 검사 받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이용찬이 괜찮아서 김태형 감독 때 말대로 승부수를 뒤쪽 용찬을 불펜에 쓰겠다. 그거는 이제 두산 나름대로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있어서 한국 시리즈를 먼저 선착한 팀이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팀의 상황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치열한 선두 싸움. 과연 1위는 누가 할 것인가? 빠밤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두산이 확실히 유리하고 매직 넘버를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또 SK가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이제 정규리그 우승은 두산에게 넘어가는 상황.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오늘 경기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방송이 경기 끝나고 업로드가 되겠군요. 자, 아무튼 저희도 아주 기대를 하고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김정준 위원님이 또 바로 다음에 다른 또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놈만 판다 말고요. 저희 둘이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 혼자서 또 한 놈만 판다로 여러분께 또 소식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게 다 김희정 기자님께서 예. 안 나오셔서 그렇지만 저는 그게 뭐 전혀 일단 김희정 기자님의 쾌유를 빨리 나와야죠. 기원하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제 와일드카드 프리뷰를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와일드카드 프리뷰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틀이나 남았고 아직 엔트리도 결정이 안 됐고 보통 이제 선발 피차는 뭐 사실 선발 피차는 뭐 LG는 윌슨이 나갈 것 같아요. 윌슨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NC 쪽이 구창모를 쓸지 근데 구창모 선수 지금 저희들이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은 분위기 파악을 하고 나서 와일드카드 프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짧아졌죠. 짧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다루려고 했었는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조금 짧지만 이대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준의 야구수다 39회 이제 이닝 종료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가 좀 늘어났어요. 글쎄요, 왜 늘어났을까?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와서 그런 건 아니겠죠? 말고. 자, 저희는 다음 주에 40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조진성이었고요. 김정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